김봉수의 손에서 따뜻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바위에 미끄러진 그의 몸은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그의 눈앞에 새하얀 옷을 입은 형체가 나타났죠. 저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것이 거대한 실수의 시작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한 사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와 얻게 된 신비로운 구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 김봉수는 낯선 곳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컴컴했어요. 좌우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한참을 바라보니 흰 도포를 입은 사람이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더군요. 이상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거야? 봉수는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날 아침 지독한 추위가 마을을 덮쳤었죠. 겨울철이라 장작이 비싸게 팔린다는 소문을 들은 봉수는 평소보다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나무면 꽤 받겠는데? 계곡 근처에서 굵직한 소나무를 발견한 그는 신이 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눈에 덮인 돌부리에 발이 걸렸고 아차하는 순간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봉수는 계곡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요. 맞다. 내가 떨어졌구나. 그리고 눈을 뜨니 이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봉수는 조심스럽게 앞서가는 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요. 흰 도포의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입술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산 사람의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말고 따라오기만 해.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싶은데요.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그냥 귀만 따라와.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봉수는 등골이 서늘해져서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저분은 저승사자다. 나는 죽은 거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30도 안 됐는데 벌써 목숨이 끊긴 거야? 아내는 어쩌고? 그래도 저승에 가면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뵐 수 있겠구나. 한참을 걷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승사자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하군. 저승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 이상하신 겁니까? 봉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의 기운에서 아직 생명력이 느껴진다. 생명력이요? 산 사람의 숨결 말이다. 저승사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통 이 길을 걷는 홀령들은 모습이 흐릿한데 너는 너무 뚜렷하구나. 봉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잠깐 기다려봐. 저승사자는 품속에서 두툼한 장부를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으로 쌓인 낡은 장부였어요. 이름이 뭐냐? 김봉수라고 합니다. 김봉수? 한번 찾아보마. 저승사자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승사자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그 이름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김봉수, 김봉수! 갑자기 저승사자의 손가락이 멈추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봉수가 떨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김봉수라는 이름이 2개나 적혀 있구나. 예? 2개? 그렇다. 오늘 데려가야 할 김봉수가 2이나 적혀 있어. 저승사자가 장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 명은 서쪽 마을 끝집에 사는 김봉수인데 나이가 60 넘었고 저승사자가 봉수를 쳐다봤습니다. 또 한 명은 동쪽 마을 끝집에 사는 김봉수야. 문제는 저승사자가 장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오늘 데려가야 할 사람은 60 넘은 노인으로 적혀 있단 말이지. 60이요? 저는 29인데요. 그렇지. 그래서 이상하다고 한 거야. 저승사자가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데려온 것 같구나.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록을 다시 봐야겠어. 저승사자가 다시 장부를 넘겼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구나. 최소한 40에는 더 살아야 할 목숨이니라. 봉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해요? 그렇다.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저승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마을에 같은 이름이 2이라니. 그것도 하나는 60이고 하나는 30 안팎이라. 400년 저승사자 생활에 이런 실수는 처음이구나.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돌려보내야지. 저승사자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서 가자. 내 몸이 썩기 전에 돌아가야 해. 봉수는 얼떨결에 저승사자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빠르게 걷던 저승사자가 봉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예? 네 살림살이는 어떠냐? 제 살림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네 기운이 오락가락하는데 혹시 힘든 일이라도 있었느냐? 봉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냥 나무꾼입니다. 나무꾼? 원래 집안이 넉넉지 못했는데 몇 해 전에 큰일을 겪었습니다. 봉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림병이 마을에 퍼졌을 때 부모님이 먼저 쓰러지셨어요. 그랬구나. 형과 누이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봉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만 혼자 살아남아서 그 뒤로 산에서 나무를 베어 팔며 겨우겨우 살았지요. 그러다가 어렸을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여인을 만나 고생만 시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삶이로구나. 괜찮습니다. 어쨌든 저승문을 넘기 전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됐으니 다행이죠. 저승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참 미안하게 됐구나. 예? 너를 잘못 데려온 죄도 크지만 네가 겪은 어려움이 내 눈에 훤히 보이는구나.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겠느냐.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느냐. 봉수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 위로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구슬이었습니다. 손바닥 크기만 한데 은은한 빛이 났어요. 마치 달빛처럼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빌려주마. 예? 이게 뭡니까? 봉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행운의 구슬이라고 하느니라. 행운의 구슬이요? 저승사자가 구슬을 봉수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맥박이 뛰는 듯했어요. 이것은 금동이라 불리는 아이의 운명이 담긴 물건이다. 금동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니라. 태어날 행운이 미리 정해진 아이지. 저승사자가 구슬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을 지니는 동안 너는 그 행운을 누리게 될 것이다. 봉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귀한 물건을 저에게 주셔도 됩니까? 너를 잘못 데려온 내 잘못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해라.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 수 있을 게다. 정말 감사합니다. 봉수가 절하려 하자 저승사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명심해라. 이것은 남의 운명을 잠시 빌려 쓰는 물건이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훗날 금동이라 불리는 아이가 나타나거든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금동이가 나타나면요? 그렇다.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는 네가 모은 재산으로 넉넉히 살아갈 것이다. 다만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승사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남의 운명을 훔친 자는 하늘의 벌을 받느니라. 명심해라. 알겠습니다.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봉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다. 그럼 이제 저승사자가 손을 들어 봉수의 이마를 톡 쳤습니다. 돌아가거라. 아이고! 봉수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계곡 밑 바위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온몸이 쑤셨습니다. 팔다리가 저렸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심하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살았구나. 내가 정말 다시 살아났어. 봉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모두 꿈이었을까? 그때 손에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봉수는 손을 펼쳤습니다. 작은 구슬이 손바닥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저승에 갔다 온 거였어요. 금동이라 봉수는 행운의 구슬을 감싸 쥐었습니다. 남의 운명을 빌리는 것이니 훗날 금동이가 나타나면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저승사자의 말이 생생했습니다. 봉수는 구슬을 소중히 품에 넣고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봉수를 보고 아내가 대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이고, 죽다 살아서 돌아왔소. 봉수의 아내는 나흘 밤낮을 기다렸던 겁니다. 아내의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나흘이나 소식이 없어서 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몰라요. 아내가 봉수의 옷을 만지며 살폈습니다. 그나저나 다친 곳은 없어요? 괜찮아요? 멀쩡하오. 산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나흘이나요? 계곡으로 그만 굴러 떨어졌소. 아이고, 그럼 크게 다쳤겠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멀쩡하오. 봉수는 행운의 구슬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놀랄까봐요. 그리고 혹시나 행운이 달아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늘이 도우셨나봐요. 어서 들어와요. 따뜻한 국물이나 드세요. 그래야겠소.
그날 밤 봉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슬을 품에서 꺼내 들여다봤어요. 달빛에 비친 구슬이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이 정말 행운을 가져다 줄까? 봉수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가 직접 준 것이니 믿어볼 만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저녁 아내가 밥상을 차리다가 갑자기 어지러운 듯 벽을 짚었습니다. 어머, 왜 그래요? 봉수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요즘 자주 그래요? 그래요. 아침마다 속이 뒤집히고요. 봉수는 걱정이 돼서 다음날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의원이 아내의 맥을 짚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뭐라고요? 봉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맥이 분명히 그러합니다. 봉수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아이 소식이에요. 여보,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혼인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어서 속상해하던 터였거든요. 아이고, 한음이 돕는구려. 그러게요. 봉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행운의 구슬, 구슬의 힘인가? 그 후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봉수가 평소처럼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날씨가 맑았습니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져 내렸죠. 봉수는 도끼를 들고 굵은 소나무를 찾아 산속을 헤맸습니다. 여기가 괜찮겠어. 알맞은 나무를 발견한 봉수는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땅! 땅! 도끼가 나무를 찍을 때마다 나무 속에서 맑은 소리가 났어요. 좋은 나무구나. 이 정도면 장터에서 제값 받을 수 있겠어. 1시간쯤 도끼질을 하니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쿵! 큰 소리와 함께 나무가 땅에 닿았어요. 봉수는 땀을 닦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군. 점심때가 되어 쉬려고 바위에 앉았습니다. 품에서 주먹밥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보리쌀이 섞인 주먹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옆을 보니 바위 틈에서 빨간 무언가가 보이더군요. 저게 뭐지? 처음엔 열매인 줄 알았습니다. 봉수는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빨간 열매가 달린 풀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풀이 아니었어요. 잎이 5갈래로 갈라져 있고 줄기에는 마디가 선명했습니다. 아, 이게 산삼이 아닌가? 봉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나무꾼으로 살아온 지 10여 년 산삼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산삼은 하늘이 내린 약초라고 했죠. 귀한 사람만 발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설마 내가 그런 귀한 사람일까? 봉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산속에는 봉수 혼자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캘 수 있을까? 봉수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삽을 꺼냈습니다. 조심조심 산삼 주변에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뿌리를 다치게 하면 안 돼. 천천히, 천천히. 땀이 이마로 흘러내렸지만 봉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산삼을 다치지 않게 캐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한참을 파니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뿌리가 굵었어요. 그것도 아주 굵었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큰 것을! 봉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을 들여 겨우 산삼을 캤습니다. 손바닥보다 큰 뿌리였어요. 뿌리가 사람 모양을 닮았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산삼이야. 이것만 잘 팔면? 봉수는 산삼을 천으로 조심스럽게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나무는 나중에 가져오면 되지. 지금은 이 산삼을 빨리 팔아야 해. 봉수는 지게도 챙기지 않고 곧장 산을 내려갔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빨랐어요. 1시간쯤 달려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약을 파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장터에는 여러 가게가 있었지만 봉수는 가장 큰 약방으로 향했어요. 약방 주인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수염이 허연 것이 인상적이었죠. 이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봉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이요? 노인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봉수가 천을 풀어 산삼을 꺼내 보였습니다. 노인의 눈이 갑자기 커졌어요. 이게 산삼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산에서 캤습니다. 어디서 캤다고요? 북쪽 산 깊은 곳의 바위 틈에서요. 노인은 산삼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빛깔을 보고 냄새를 맡고 뿌리의 굵기를 살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노인이 감탄했습니다. 뿌리를 보니 6갈래인데요? 그런가요? 봉수는 잘 몰랐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적어도 100년은 묵은 산삼이요. 100년이요? 봉수도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약방을 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런 것은 평생 처음 봅니다. 노인이 산삼을 들고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노인은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돋보기였어요. 돋보기로 산삼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색이 정말 좋습니다. 향도 진하고요. 뿌리에 상처도 없고요. 완벽합니다. 노인이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산삼이면 임금님께 올려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인이 산삼을 다시 천에 싸며 물었습니다. 얼마에 파실 생각입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몰라서요. 봉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삼값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은자 12냥을 드리죠. 12냥이요? 봉수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은자 12냥이면 자신이 1년 내내 나무를 팔아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괜찮으시오? 노인이 봉수를 부축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냥 너무 놀라서요. 당연히 놀라실 겁니다. 평생 벌기 힘든 돈이니까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팔겠습니까? 네, 당장 팔겠습니다. 좋습니다. 노인은 안쪽 금고에서 은자를 꺼내왔습니다. 하나, 둘, 셋. 노인이 은자를 하나씩 세며 봉수 앞에 놓았어요. 10개, 11개, 12개, 정확히 12냥이었습니다.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은자의 무게보다 그 값어치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이런 귀한 산삼을 저에게 파시다니요. 노인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또 산삼을 발견하시거든 꼭 저를 찾아주시오. 알겠습니다. 봉수는 은자를 품에 넣고 약방을 나섰습니다. 봉수는 장터를 나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은자 12냥! 내 손에 이런 돈이? 꿈만 같았어요. 손으로 품을 만져봤습니다. 은자들이 딸그랑 소리를 냈죠. 꿈이 아니야. 정말이야. 봉수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요. 그는 재빨리 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먼저 아내에게 좋은 옷을 사줘야지.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봉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밭을 사자. 평생 나무꾼으로만 살 순 없잖아? 이제 나이도 30인데 언제까지 산만 오르내릴 건가? 밭이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어. 봉수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봉수는 은자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다 돌아봤습니다. 어머나,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어요? 산에서 산삼을 캤어. 그것도 100년 묵은 것을요. 100년 묵은 산삼이라니. 이럴 수가?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100년 묵은 거예요? 그래요. 약방 주인이 직접 확인했소. 하늘이 정말로 돕는구려. 그러게요. 봉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밭을 사는 게 어떻겠소? 밭이요? 예, 이제 우리도 농사를 지어보는 거요?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밭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이 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요. 아내가 봉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나도 그래요. 다음 날 아침, 봉수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이장님, 계십니까? 봉수가 대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오, 누군가 했더니 봉수로구나. 무슨 일인가? 이장이 나왔습니다. 혹시 남는 방이 있습니까? 이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밭? 자네가 그걸 살 형편이 되나? 여기 은자 좀 보십시오. 봉수가 주머니에서 은자 몇 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장이 놀라 몸을 뒤로 젖혔어요. 오호라, 자네 손에 이런 전이 들어오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
산에서 산삼을 캤습니다. 산삼이라! 그것도 귀한 것을 캤나 보구먼. 이장이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작은 밭이라도 사고 싶은데요. 이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침 동쪽 언덕에 밭 한 떼기를 내놓았다고 하더군. 누가 팔려고 하는 겁니까? 김첨지라고 아나? 장터에서 생선 장사하시는 분이요? 그렇네. 그분이 고향으로 돌아가신다고 밭을 팔려고 하시더군. 얼마예요? 은자 6냥이면 된다 하더라. 6냥이요? 봉수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12냥에서 6냥을 쓰면 6냥이 남네. 그 밭을 사겠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내가 김첨지에게 말해두지. 내일 아침에 함께 가서 약속을 하세. 감사합니다, 이장님. 며칠 후 봉수는 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문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봉수의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정말 땅 주인이 되다니. 비록 작은 밭이었지만 평생 나무만 배워온 봉수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밭을 본 날 봉수는 아내와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보, 저기 보여요? 저게 우리 발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것이에요? 그럼요, 우리 것이요. 두 사람은 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흙을 만져봤어요. 흙이 부드러웠습니다. 여보, 이 흙을 보세요. 참 좋은 흙이에요. 그러게요. 농사가 잘 될 것 같소. 봉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여보, 이제 나무하는 것은 조금 줄이고 농사도 지어봅시다. 그래요, 여보. 그 편이 몸도 덜 상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곡식도 직접 키울 수 있고요. 두 사람은 밭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기운이 땅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봉수는 밭에 곡식씨를 뿌릴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밭을 갈아야 했어요. 이웃에게 쟁기를 빌려왔습니다. 쟁기를 소가 끌게 하려면 소도 빌려야 했죠. 봉수는 이웃집 소를 하루 빌리는 대가로 나무 한 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소를 끌고 밭으로 간 봉수는 쟁기질을 시작했어요. 어이 소를 몰며 밭을 갈았습니다. 흙이 뒤집히면서 부드럽게 변했어요. 하루 종일 쟁기질을 하니 밭이 고르게 정리됐습니다. 다음 날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장터에서 산 보리씨와 조씨였어요. 처음이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조심조심 심어야지. 봉수는 한 줌씩 씨앗을 뿌렸습니다. 너무 빽빽하게 뿌리면 안 돼. 알맞은 간격으로 뿌려야 해. 아내도 함께 나와서 도왔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씨를 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흙을 덮어주고 물을 뿌렸어요. 이제 하늘만 믿고 기다려야겠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봉수는 매일 아침 밭으로 나갔어요. 씨앗이 싹을 틔웠는지 확인하려고요.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작은 싹이 흙을 뚫고 나왔습니다. 여보, 싹이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나왔어요? 그래요. 와서 보세요.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싹을 보며 기뻐했어요. 이렇게 작은 싹이 자라서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 작은 싹이 자라면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릴 곡식이 되는 거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씨앗이 유난히 잘 자라는 거예요. 보통 싹이 나고 일주일쯤 지나야 손가락 한마디만큼 자라는데 봉수의 밭에서는 사흘 만에 그만큼 자랐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요. 세상에, 벌써 저만큼 컸다니. 남의 밭보다 2배는 빨리 자라네요. 그래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봉수는 품속에 행운의 구슬을 만졌습니다. 이것 때문인가? 며칠이 더 지나자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웃의 밭에서는 이제 겨우 2마디쯤 자랐는데 봉수의 밭에서는 벌써 한 뼘이나 자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봉수네 밭은 어찌 그리 빨리 자라나? 물이라도 다르게 주나? 아니면 특별한 비법이 있나? 봉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성껏 돌봤을 뿐입니다.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됐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마을의 다른 밭들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밭을 바라봤어요. 이번 장마가 길면 올해 농사는 망치겠구먼. 물이 빠지질 않네. 하지만 신기하게도 봉수의 밭은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물이 밭 주변으로만 흘러갔고 밭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밭 좀 봐요. 다른 밭은 다 물에 잠겼는데 우리 밭만 멀쩡해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장마가 끝나고 며칠 뒤 이번에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뜨겁게 내리쬐었어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밭들이 바짝 말라갔어요. 흙이 갈라지고 곡식들이 시들었습니다. 이웃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가뭄이 계속되면 어쩐단 말인가. 물을 길어다 줘도 금방 말라버리는구먼. 하지만 봉수의 밭만은 달랐습니다. 흙이 촉촉했어요. 곡식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는 물도 안 줬는데 밭이 촉촉해요. 나도 모르겠소. 정말 신기한 일이요. 이웃들이 봉수의 밭을 보러 왔습니다. 봉수, 자네 밭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가뭄인데도 저리 푸르다니? 무슨 비법이라도 있나?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법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돌볼 뿐이에요. 하늘이 돕는 게 틀림없어. 가엾은 사람을 하늘이 돕는 거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걷어들일 때가 되었어요. 봉수가 밭으로 나가 곡식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낫을 들고 이삭을 베어 나갔어요. 첫 단을 베는 순간 봉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삭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알이 굵고 실했어요. 한 이삭에 보통 20알쯤 달리는데 봉수의 밭에서는 40알이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여보, 어서 와봐요. 아내도 낫을 들고 밭으로 나왔습니다. 함께 걷어들였어요. 뱄고 묻고 쌓고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 밭이 맞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분명 우리 밭이에요. 하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웃 밭보다 2배는 더 걷어들였습니다. 아니, 3배쯤 되는 것 같았어요. 첫 해 농사치고는 믿을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곡식을 집으로 나르는데 한나절이 걸렸어요. 곡간이 가득 찼습니다. 여보,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다 먹어요? 하하하! 팔아야죠. 그래서 더 많은 밭을 사는 거예요. 하늘이 참말로 돕는구려. 그러게요. 봉수는 곡식을 팔아 또 은자를 모았습니다. 행운의 구슬이 정말로 행운을 가져다 주는구나. 겨울이 오고 아내의 배가 제법 불러왔습니다. 여보, 아이가 사내 아이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봉수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한 금동, 금동이라 하면 어떨까요? 금동이요? 금처럼 귀하다는 뜻인가요? 그래요, 바로 그 뜻이에요. 봉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금동이라는 이름을 내 아들에게 붙이면 혹시 저승사자가 말한 그 금동이가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럼 구슬을 돌려줄 필요가 없겠지. 봉수는 자신의 꾀에 기뻐했습니다. 참 좋고 복스러운 이름이에요, 여보. 그럼 사내 아이로 나면 금동이라 부르기로 해요. 그의 섣달금은 밤이었습니다. 여보, 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산파 할머니를 모셔와야겠소. 봉수는 허둥지둥 달려가 마을 산파를 모셔왔습니다. 산파님, 어서 들어가 봐주세요. 알았습니다. 산파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수는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이고, 부디 무사하기를. 밤이 깊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힘을 주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산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마침내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내 아이입니다. 사내 아이요? 여보, 들었소? 산파가 웃으며 아기를 내밀었습니다. 튼튼한 사내 아이입니다. 봉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금동아, 우리 금동아. 그런데 방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산파님, 아내가 왜 저렇게 조용하죠? 산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까이 가보십시오. 봉수가 가까이 가서 보니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봉수가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요. 아내가 힘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아기를 잘 키워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금동이를 당신이 키워야죠. 저는 이만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여보? 봉수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금동이가 이제 나왔잖아요. 미안해요, 여보. 아내가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여보! 봉수가 아내를 흔들었지만 아내는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생긴 병을 이기지 못한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오? 봉수는 넋을 잃었습니다. 옆에서는 아기가 울었어요. 봉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봉수는 행운의 구슬로 돈과 자식을 얻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욕심을 부렸어요. 금동이라는 이름을 욕심냈어요. 밤새 봉수는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사흘 후 아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조문했습니다.
걱정했어요. 봉수, 힘내게. 아이고, 그 어린 것은 어쩌려고. 산파말이 아이를 낳고 생긴 열병이 심했다고 하더군.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봉수는 울고 있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금동아, 미안하구나. 네 어미를 아비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봉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욕심을 부렸어. 내가 남의 운명을 탐했으니까. 그렇게 호라비가 된 봉수는 아이를 업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금동아, 잠깐만 버텨라. 아비가 일 마치고 저 구해올게. 아기를 등에 업고 밭을 메고 나무를 했습니다. 이웃들이 안타까워하며 도왔어요. 봉수, 우리 집에 짜놓은 것이 좀 있으니 한 병 가져가게.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이고, 애가 참으로 가엾다. 내가 수시로 봐줄 테니 걱정 말게. 정말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일은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봉수, 우리 집에 예전 아기 옷 남은 게 있으니 챙겨가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애도 다 커서 이젠 쓸 일 없네.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봉수를 도왔습니다. 행운의 구슬 힘인가? 금동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다른 아기들보다 튼튼했고 병치레도 없었어요. 그리고 봉수가 짓는 농사는 해마다 풍년이었습니다. 봉수의 밭은 올해 또 풍년이구먼. 하늘이 돕는 게 분명해. 가엾은 일을 하늘이 내버려두지 않으시네. 그래, 봉수는 거둬들인 곡식을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땅을 더 샀어요. 그렇게 아내 없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봉수는 제법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밭이 대여섯 마직이나 되었고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밥 주세요. 3살배기 금동이가 봉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래, 금방 지어줄게. 봉수는 기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무거웠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언젠가 금동이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나타나겠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봉수는 가끔 행운의 구슬을 꺼내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 아들이 진짜 금동인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넷째 해가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봉수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알았어. 조금만 참거라. 그때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구 안 계세요? 봉수가 나가보니 보따리를 머리에 인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옷은 낡았고 얼굴은 여위였어요. 누구십니까? 저는 행상을 하는 여인입니다. 여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해가 저물어버려서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 신세 좀 지게 해주십시오. 봉수는 여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발걸음이 불안정했어요. 무엇보다 저 배가 부른 것 같은데? 헛간은 무슨? 어서 들어오시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추운데 어서 들어오시라니까요. 봉수는 여인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금동아, 얼른 물 떠들여라. 손님이시다. 안녕하세요. 3살배기 금동이가 꾸벅절했습니다. 여인이 금동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귀한 아드님이네요. 몇 살인가요? 3살입니다. 참 씩씩씩하구나. 봉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더 준비했습니다. 밥과 된장국 그리고 나물 몇 가지를 상에 올렸어요. 변변치 않지만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은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고마운 마음이 북받쳐서 그만요. 천천히 드세요. 여인이 밥을 다 먹고 나자 봉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의 없는 질문입니다만 아이를 가진 듯한데 어찌 행상을 하십니까? 여인의 배가 제법 불러 있었던 겁니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달이 9째입니다. 9달이요? 그런데도 어찌 이 고된 길을? 여인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3달 전에 갑자기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고야, 장에 나갔다가 그만 쓰러졌지요? 의원도 손을 쓰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여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뱃속 아이와 살 길이 막막해서 이런 행상이라도 붙잡은 겁니다. 봉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도 아내를 일찍 여인 그 아픔을 알았거든요.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기만 해도요. 푹 쉬세요. 다리도 많이 붓고 몸조리부터 하셔야죠. 고맙습니다. 여인이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수는 금동이를 재우고 밖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가엾은 여인, 남편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다니 자신의 처지와 비슷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수가 잠에서 깼어요. 괜찮으세요? 봉수가 옆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지금요? 지금 아이가요? 예, 진통이 와서. 아이고. 봉수는 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산파님을 모셔와야 해. 봉수는 이웃집으로 달려가 마을 산파를 깨웠습니다. 무슨 급한 일인가? 저희 집에 든 손님한테 갑자기 해산이 시작됐습니다. 뭐라? 이 밤중에. 산파가 얼른 짐을 챙겨 따라왔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다. 진작 알렸어야지. 산파가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수는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 가엾은 여인이 무사해야 할 텐데. 방 안에서 여인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나 죽겠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산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입니다. 무사히 사내를 낳았습니다. 아이고, 참 다행이네요. 산모는 어떻습니까? 지쳐있지만 무사합니다. 봉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봉수는 여인과 아기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기 옷을 마련해주고 따뜻한 방을 내주었어요. 여인의 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요? 여인이 아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서는 버거우실 텐데 당연히 도와야죠. 참말로 저희 모자에게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아기 이름은 정하셨어요? 아, 이름이요. 여인이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아이가 생긴 거 알았을 때 약속을 했었지요. 약속이요? 여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내 아이면 금동, 계집 아이면 은실이라고 하기로 했지요. 뭐라고 하셨어요? 괜찮으세요? 금동이라고요? 금처럼 귀하라는 뜻으로요. 봉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금동!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닙니다. 그냥요. 봉수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봉수는 뒷마당으로 나가 벽에 기댔습니다. 진짜 금동이다. 진짜 금동이가 태어난 거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한 그 금동이가 바로 저 아이였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행운의 구슬을 돌려줘야 한단 말인가? 봉수는 품속의 구슬을 만졌습니다. 이것을 돌려주면 나와 우리 금동이는 다시 가시 가해질 텐데. 그날 밤부터 봉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봉수는 괴로워했습니다. 행운의 구슬을 저 여인에게 주면 우리는 이제 막 나아진 살림이었습니다. 밭도 생기고 곡식도 쌓이고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건가? 아니야. 하지만 저승사자께서 반드시 돌려주라고 하셨어. 만약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봉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늘의 벌을 받는다고 하셨지. 하지만 어떤 벌일까? 우리 금동이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봉수는 아들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금동아, 아니야. 금동이를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 봉수는 또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멀리 다른 마을로 달아날까? 저 여인이 모르게 밤에 몰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그건 도둑질이나 똑같아. 봉수는 밤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봉수는 밭에 나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도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차 한 잔 대접하려고 했는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봉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 날 밤도 봉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여위었어요. 아버지? 어디 아파요? 아니다, 금동아. 아비는 멀쩡하단다. 나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봉수는 지쳐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봉수는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여보,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봉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요? 죽은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여보, 이게 얼마만이에요? 봉수가 달려가려 하자 아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세요. 날 보러 오셨어요? 아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 하나만요. 아니, 무엇이요? 일어나요! 봉수가 아내를 일으키려 했지만 아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셔야 해요. 무슨 부탁인지요? 말해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승 갈 적에 나도 저승사자를 만났어요. 봉수는 놀랐습니다. 당신도 저승사자를요? 그런데 당신을 잘못 데려갔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당신이 남의 운명을 빌려 쓰고 있다고 하더군요. 봉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 운명의 주인이 금동이라는 이름을 가진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봉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름도 금동이 아니에요? 그건 혹시 그 빌린 운명의 진짜 주인이 우리 아이가 아닐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봉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절실했습니다. 지금 집에 머무는 갓남아이, 그 아이 이름도 금동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승에서는 다 보이는 법이에요. 아내가 봉수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그 아이가 그 운명의 진짜 주인이라면 반드시 그 아이에게 운명을 돌려줘야 해요. 하지만 당신, 그러면 우리 살림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무사하지 못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남의 운명을 훔친 자의 자식은 하늘이 데려가 버린다고 해요. 당신? 여보, 저도 욕심 때문에 일찍 갔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당신이 욕심내서 우리 아들 이름을 금동이라 지으셨던 그날 하늘이 노하셨어요. 네, 내 탓이란 말이요? 그래서 날 먼저 데려가셨지요? 당신한테 경고하려고요. 봉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 내 탓이로구나. 내가 그대를 죽게 만든 거로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행운의 구슬을 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 금동이가 무사해요. 하지만 욕심을 놓으세요. 진짜 행운은 남의 것을 훔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제발 우리 금동이만은 지켜주세요. 아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보, 봉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숨이 가쁘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꿈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봉수는 옆에 누워있는 금동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금동아, 아들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만은 지켜야지.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욕심을 놓아야겠구나. 봉수는 품에서 행운의 구슬을 꺼냈습니다. 달빛에 구슬이 빛났습니다. 이제 돌려줄 때가 되었구나. 봉수는 구슬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웠어. 너 덕분에 잠시나마 좋은 날들을 보았구나. 다음 날 아침 봉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침 인사 올립니다. 예, 좋은 아침이에요. 봉수는 미역국을 끓여 여인에게 내왔습니다. 드세요. 아이를 낳고 나서 몸조리가 중요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여인이 국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몸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폐를 끼칠 순 없지요. 아직은 이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벌써 보름이나 신세졌으니 이제 길을 나서야죠. 여인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일단 발길 닿는 대로 물건을 팔아봐야겠지요. 그런데 봉수가 갑자기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와 한 집에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혼자고 당신도 혼자시잖아요. 제 아들과 당신 아들 한 지붕 아래서 키워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잘것없는 행상에 불과한데요. 아니요. 봉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아이 때문에 온갖 고생을 견뎌낸 굳센 어미이시죠. 저도 아내를 잃고 혼자 아이를 키워보니 그 어려움을 압니다. 봉수가 여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함께 삽시다. 함께 아이들을 키웁시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다는 말씀이세요? 물론입니다. 제 속마음 진심이에요.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참말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봉수, 복된 일 났네. 아이들도 형제를 얻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은가? 하늘이 돕는구먼. 봉수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길동이로 바꿨습니다. 금동아, 예, 아버지. 이제부터 네 이름은 길동이란다. 길이 오래오래 행복하라는 뜻이야. 길동이요? 마음에 들어요. 둘째는 새어머니가 낳은 금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식구다.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예, 아버님,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 해 셋째 아들 은동이가 태어났습니다. 은동아, 은처럼 맑고 귀하게 자라거라.
봉수는 새 아들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길동이, 금동이, 은동이, 우리 귀한 아들들. 봉수는 어느 날 금동이에게 행우의 구슬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금동이는 그것을 아무데나 놓아두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진짜 금동이가 태어났으니 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이 머무는 거겠지? 봉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동이가 구슬을 잃어버렸는데도 행운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봉수의 밭은 또 풍년이로구먼. 저 집은 뭘 해도 술술 풀리더라. 봉수의 집은 날로 좋아졌습니다. 농과 밭은 늘어났고 곳간은 가득 찼고 집도 크게 지었어요. 아, 이것이 무슨 일인가? 봉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운은 구슬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여인을 받아들이고 아이를 함께 키우기로 한 그 선택, 욕심을 버리고 나누기로 한 그 마음, 그것이 진짜 행운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저승사자의 실수로 행운을 빌린 나무꾼이 욕심을 버리고 바른 선택을 해서 더 큰 행운을 얻었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죠.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은 결국 불행을 부르지만 나누고 베푸는 마음은 더 큰 복을 부른다는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